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조고 게시판에 있는 치산저축은행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빛이란 건 한번 불어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정말 잘 불어납니다. 이게 채무자가 알던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한때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때 MPL이라는 정말 좀 그럴듯한 말로 투자가 정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MPL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MPL은 결국은 채무자의 빚을 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가져가겠다라는, 더 뽑아먹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블라방 같은 현상을 제가 써놨는데요. 어쨌든, 물론, 채무자도 좀 무리를 해서 이런 일로 상황이 생기니까 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써보면요. 이 물건은 현재 감정가가 4.1억 정도입니다. 4억 1천만 원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전이 되었는데, 매매가 되는데, 거래가액을 보시면 3억 8,100. 24만 8천 원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단위가 좀 이렇게 밑에까지 되는 24만 8천 원 이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보통 분양가죠. 그래서 2014년도에 분양을 이 정도에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2014년도에 분양을 받고 2016년도에 근저당을 잡았습니다. 2016년도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근저당은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았는데, 보다시피 거래가액이 이 정도이고 현재 감정가가 4.1억입니다. 4.1억인데 이때 당시에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4억 4,200만 원이나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감정가를 훨씬 더 상회하는 이렇게 대출이 잡혔는데,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게다가 2016년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개인 근저당까지 또 잡게 됩니다. 이 개인 근저당은 당연히 4.1억이라는 집이 있고 이렇게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데 개인 근저당까지 들어오는 거 보면 이건 뭐 다른 담보가 있든 뭐 아니면 실제로 이 4.42억이라는 채권 최고액이 잡혔지만 실제로의 원래 대출 금액은 적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렇게 개인 근저당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번 봐볼게요. 경매가 접수가 됐습니다. 저축은행한테. 그런데, 보다시피 청구 금액이 3억 1,9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채권 최고액은 4억 4,200이 되는데, 실제 경매 청구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 좀 안 되죠. 이렇다는 거는 뭘 봐야 되나요? 실제로 경매가 이 연체가 되기 시작했을 때, 연체가 되고 나서 연체이자까지 3억 붙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실제로는 제가 3억이 안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4억 4,200이 굉장한 채권 최고액으로 잡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1금융권 은행에서는 120%를 잡거든요. 보통 120%를 잡기도 하고 110%를 잡는 은행도 있습니다. 110%를 잡는 은행도 있고요. 그런데 뭐 저축은행이나 또는 대부업체로 가게 된다면 뭐 130%, 뭐 150%, 뭐 말도 안 되게 채권 최고액을 많이 잡거든요.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실제로 돈 잘 갚으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3%였다 하더라도 3% 금리를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연체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1금융권,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닌데 이때 당시를 얘기합니다. 2016년도 당시에 이 1금융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1금융권조차도 15%의 연체이자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뭐 이후에 낮아져서 12% 됐고, 최종적으로 현재는 지금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NPL이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플러스 3%로 바뀌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15% 또는 12%의 엄청난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3억의 실제 대출 금액이었다. 그럼 1년이면 15%면 얼마예요? 3억의 대출에서 15%면 4,500만 원이라는 1년에 어마어마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건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 여긴 어디예요?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이 이것만 받았을까요? 20% 30% 받지 않았을까요? 저야 뭐 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받지 않았으니까 뭐 모르지만, 실제로 대출 받았던 그 대출 자료를 보시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실제로 채권 금액이 3억인데 이 물건을 봤더니 감정가가 현재 4.1억이니까요. 시세가 4억이라 보고 만약에 4억에 낙찰이 된다. 4억에 낙찰이 된다면 실제 대출 금액은 3억밖에 안 되는데 4억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3억에 대해서 3억에서 한 1년만 연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1년을 연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점점 3억에서 4억에 가까운 금액까지 점차 계속 올라가겠죠? 실제로 3억에 만약에 낙찰이 됐다면 여기 있는 개인건재당은 1억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계속 연체가 돼서 계속 낙찰이 안 된다. 계속 연장이 된다. 그럼 점점 이자는 계속 불어날 것이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법원 경매가 현재 지금 2주 다 전부 다 연기가 되었죠. 2주 연기가 되었으면 사람들 모이면 안 되니까 2주 연기가 돼서 좀 안 좋은 상황들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채권 금액과 채권 최고액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2주 연기가 되면 와 헌호성을 들렸을걸요? 왜? 이 2주 동안 연체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연체이자를 더 받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연체이자를 더 받는 이 채권을 파는 거를 이게 NPL이라고 하죠. 이게 NPL. NPL이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플러스 3%로 바뀌었기 때문에 NPL이 확 죽었죠. 확 죽었지만 이렇게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쪽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서 아직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내용을 좀 계속 보시면요. 보다시피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되고 변경이 이렇게 여러 번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이 2019년도 12월에 변경이 되고 2020년 2월 17일에 변경이 되고 2020년 5월 7일에 변경이 돼서 2020년 8월 20일 날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얼마나 연기가 됐어요? 벌써 여기만 봐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8개월. 누가 연기를 시켰어요? 채권자,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8개월이라면 연체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가늠이 안 됩니다. 못해도 한 15% 20%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그럼 3억이라는 금액에서 10%만 해도 3천인데 20%면 6천입니다. 이 6천이면 누가 이 6천을 부담을 하나요? 누가 부담해요? 당연히 소유자 부담입니다. 소유자가 원래 이걸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연체가 돼서 늘어나지 않았다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면 그만큼 채무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를 줄이게 될 텐데, 계속 1순위 근저당권자가 계속 이렇게 연체이자를 계속 더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그 배당의 밀림으로 인해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적게 배당 받을수록 개인 채권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NPL이고, 이게 바로 저는 좀 치사한 저축은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경매로 넘어갔으면 그냥 팔리면 되지, 계속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로 좀 이런 거를 계속 허용하는 이런 것도 좀 저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플러스 3%로 바뀌어서 많이 줄었지만 대부업체들 같은 경우 적용이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좀 빚이라는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나고 채권들이 계속 원래는 이 2순위 개인근저당이 적어도 1억은 갚았을 텐데 이걸 갚지 못했으므로 2억의 채권이 계속 유지를 할 거고, 이 2억이라는 이 개인근저당권자도 안 좋고 물론 채무자도 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채무자가 먼저 우선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우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집값이 있다고 해서 채권 최고액이 3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채권 최고액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연체를 시켜서 연체이자를 계속 받게 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안 좋지 않을까. 물론 서로 다 잘못했지만 그래도 좀 눈살을 좀 찌푸려지게 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치사한 저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좀 자본금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사셔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덩이에 앉음으로 안 됩니다. 요즘 대출, 요즘에 영끌이라고 많이 하죠. 영혼까지 끌어안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산다고 하는데요. 좀 젊으신 분들 이렇게 좀 대출 많이 일으키는 게 나중에 정말 무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좀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